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17회 설날. 설날은 아니고 설날 전날. 설날 전날. 오늘이 1월 21일 토요일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죽어가고 있어.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이라 아마 다들 바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여유가 넘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여행 계획이 있어서 이제 즐거움이 가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저씨답게 명절날 조금 이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또 이제 인사도 조금 다녀야 되고, 그렇다고 멀리 뭐 다양한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직계 몇몇 분들, 가족들 찾아뵙는 게 다예요. 사실 찾아뵙는다기보단 이제 오시라고 오시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식사나 같이 오전에 잠깐 하고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할 예정인데, 이 명절날 아무래도 이동하다가 힘 다 빼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이게 왜 하나 몰라 왜 하나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리 녹음을 조금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업로드는 뭐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주쯤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뭐 그렇듯이 제가 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뭐 계획성이 철두철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녹음하고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뭐 비하할 수도 있어요. 뭐 사실이야. 부정하지 않겠어. 뭐, 욕할 수 있지. 욕할 수 있어.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뭐. 아무튼 설날 전날 네,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커피 한 잔 시음을 하면서 또 이제 드립백이 남은 게 있으니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마셔봐야겠죠. 우리 좋아요에서 주신 커피들을 이제 시음을 하면서 또 하루를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침부터 녹음을 하지만 좀 있으면 이제 시장을 가서 장도 좀 봐고 좀 바빠요. 운전도 하고 씨 명절, 사실 명절 하면은 어릴 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용돈 받는 그 맛에 기다리죠. 명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이제 용돈도 좀 생기고, 용돈 가지고 뭐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도 좀 사고, 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명절이라는 날이 안 기다려져. 진짜 전혀 안 기다려져. 뭐 이제 직장인들 중에는 뭐 보너스도 나오고 뭐 성과급도 나오고 그 돈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좋아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뭐돈 들어갈 곳도 많고 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은 들어갈 곳은 많고 근데 돈은 없고, 응? 어떻게 하면 명절을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잔머리만 불리고 있지. 명절날 어떻게 하면은 좀 뭐 이렇게 좀 가만히 조용히 보낼 수 있을까? 맨날 이런 고민만 해요. 자, 일단 오늘 먹어볼 거는 콜롬비아 파라이소 구이 로즈 부케 네, 핑크 버번이라는 커피입니다. 이게 지금 드립백인데 어저께였죠. 사실 이 생두를 구매를 해서 직접 로스팅을 해서 또 이제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샀냐고요? 아니지. 학원생들이 사지. 그러니까 이런 고급 커피들이 사실 비싸요. 비싸다고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제품이 100g당 거의 2만 원 돈 합니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싸졌던 것 같은데 또 비싸지네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콜롬비아 파라이소 구이. 네, 제가 검색해 보면 제가 이미 이 같은 커피를 여러 차례 한번 리뷰를 했었죠. 네, 리뷰를 했었는데 일단 생두를 보면은 생두 가격을 좀 찾아볼게요. 제가 어제도 로스팅 하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네. 근데 잘못 눌렀나?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씨,
제가 어제 먹었던 거는 이 블루문 커피 상점이라는 사이트에서 네이버에서 이제 구매하신 고객이 고객이래 학생이 학생이 병신 내 미쳐가고 있어. 이걸 100g에 이제 10,000원, 그러니까 300g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이트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제 18,000원까지도 가요, 100g에. 아무튼 어제 제가 볶아서 먹었던 거는 요 블루문 커피 상점에서 판매하는 콜롬비아 파라이소 구이 로즈 부케 핑크 버번 100g짜리를 먹어봤고요. 지금 다른 사이트를 뒤져보면은 지금 또 얼마에 나왔나 한번 볼게요. 다른 곳에 판매된 내역들을 보면은 1kg에 8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1kg에 8만 원이면 이제 100g에 한 8천 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입하는 업체들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른 곳 사이트에 이제 실제 판매됐던 사례를 보면 뭐 100g에 이제 2만 원 가까이 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이제 100g에 만 원. 다른 곳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한 8,000원 뭐 이렇게 시세가 돼 있습니다. 100g에 만 원이면 상당히 이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세죠. 보통 키로당 이제 2만 원대 가까이 정도 되는 생두들이 비교적 그래도 이제 고급 품종들인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커피고, 실제로 지금 이 커피를 이제 가공이 돼 있는 원두들을 보시면 지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어디 갔어? 아까 검색하다 말았는데 이 생두가 아닌 콜롬비아 로즈부케만 단순하게 검색하면 이제 200g에 23,000원, 32,000원, 뭐 100g에 17,000원, 18,000원, 뭐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 18,000원. 그러니까 100g에 이제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삼거리 다방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뒤더 비싸네?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했었던 상거리 다방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네요. 콜롬비아산 제품인데 이거 똑같죠? 이제 200g인데 이제 6만 원입니다. 상당히 좀 가격이 좀 세게 올라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판매 후기가 없네. 아무튼 이 파라이소 구이 농장에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향이 첨가된 듯한 커피가 이제 요새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한 건 사실이에요. 신기한 건 사실이지만 먹다 보면 좀 물리는 감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신기한 맛에 좀 찾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사실 좀 덜합니다. 그래도 이제 재미삼아 한두 번 먹기엔 좋긴 해요. 그 실제로 이 교육 교재로서 교구로서 이제 이런 커피들을 이제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면 이제 교육생들이나 커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이제 놀라시는 경우가 많죠. 커피에도 이런 스타일이 있냐? 많이 지면서 놀라시는데 사실 이런 게 요즘에 좀 돈이 되니까 실제로 이런 쪽 사업을 좀 많이 확장하고 좀 키워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이 정통 커피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커피류가 조금 그렇게 좀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커피를 이제 시음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 커피와 실제로 직접 학생들이 볶았던 커피랑 비교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파라이소 구이 로즈부키 핑크 버번 드립백으로 한번 먼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를 좀 더 보자면 일단 생두를 판매하는 업체의 홍보 내용은 콜롬비아 파라이소 구이 농장의 로즈부케는 장미꽃 다발을 받아든 듯한 향긋한 꽃향과 패션 후르츠의 달콤한 향이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실제로 이 지금 드립백만 봐도 진짜 이게 그 장미 꽃밭 같은 데 가면 나는 꽃향 있죠. 그런 향에 그 패션 후르츠 과일, 약간 열대 과일의 그 달콤한 향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열대 과일들을 이렇게 믹스해 놓은 음료수 같은 거 있었잖아요. 달큰한 향 올라오는 거.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맛을 보면 약간 홍차 맛 비슷한 연출이 납니다. 그러니까 향은 이 약간 장미나 패션 프루츠의 향이 나고, 맛은 이제 산미와 함께 약간 홍차 쪽 계열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향으로 먹는 커피라 사실 향을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매력이 넘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향을 첨가가 됐다고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첨가했다고 농장에서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향이 중요시하는 이제 커피가 되는 거죠. 이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중약배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이제 중약배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배전 초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하이에서 CT 사이 정도를 많이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를 활용하게 되면 향 연출이 조금 더 잘 되는 편이라 이 전기식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항상 중평탄은 나와요. 자, 일단 품종이 핑크 버번이라는 품종이고, 일단 카우카 콜롬비아 지역에서 생산된 더블 아나 에어로빅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더블 아나 에어로빅이라고 그러면 이제 무산소 발효를 두 번 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이게 1950m에서 재배됐고, 요 이제 저울을 좀 재보면 이 지금 드립백 향부터도 와, 어마무시하게 향이 나거든요. 이게 갈려져 있는 건데도 실제로 이거를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갈아서 마시면 아주 그 뭐야 강의장 내가 아주 향으로 범벅이 됩니다. 자, 일단 13.5g 정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드립백은 이 조아유 로스터리에서 이제 협찬해 준 겁니다. 뭐 거의 협찬이라고 봐야겠죠? 선물로 주신 건데 뭐 협찬이라고 해서 준 건 아닌데 사실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이제 돈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제 강의할 때 오셔서 그냥 주니까 그 자리에서 뭐 돈 10,000원을 건네기도 돈 2, 3만 원을 건네이는 것도 웃기고 그냥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또 처먹으면서 얘기 안 하기엔 좀 미안스럽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좋아요 로스터리 카페에서 지금 이 커피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무산소 발효 커피를 이제 전문 로스터리 카페에서는 이제 한두 가지 정도는 취급을 하는 편인데 지금 조아유에서도 이 커피를 이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3g 정도면 이제 실제로 드립백 1g을 제외한 거의 한 1g 정도 나온다고 보고 한 12g을 가정하면 한 150 정도 딱 내리면 이것도 될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내려볼게요. 뜨거. 뜨거. 향이 워낙 좋아서 지금 이게 드라이 아로마 상태에서도 향이 엄청 세요. 근데 이걸 사실 이제 물을 적시면 향이 더 세지죠. 오, 굿. 자, 조금씩 뜸들여 놓고 자, 향이 젖었을 때도 향이 괜찮네. 아주 시큼시큼한 향이 나네요. 과일에. 향 굿. 혹시 이런 커피를 안 드셔보신 분들은 카페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먹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럼 드립백 같은 거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드립백은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봐야 한 3,000원 정도면 드립백 정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이 파라이소 농장 그때 커피 리블의 드립백 예전 한 몇 년 전에 리뷰했을 때도 그때 샀을 때 2,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또 이제 물가가 다르지만 이제 그때가 이제 코로나였었으니까 그만큼 이런 뭐랄까 더블 아나에어로빅이나 아나에어로빅류의 커피와 이제 좀 향이 센 커피류들이 가격대가 비교적 비싸요. 사 먹으려면. 근데 이제 드립백 정도면 그래도 한 번쯤 사 먹을 법하니까 한번 드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커피스럽지 않고 약간 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바예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티 느낌과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티들이 보면 티도 약간 맛보다는 향으로 많이 먹잖아요. 고유의 향. 물론 맛도 있지만 근데 커피류들이 기존에 좀 이제 어떤 풍부한 향을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다면 요즘은 약간 이런 풍부한 향이 대세라 스페셜티를 포함해서 이런 류의 커피들이 조금은 젊은 층에게 많이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호응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지금 150까지 내려보고서 150까지 부어 놔야겠죠? 네.
자, 이제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커피를 협찬해서 선물로 주신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땡큐, 네, 고맙다고 전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협찬받은 건 아니고,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만날 일이 있으면 내가 불쌍해서 그런지 다들 선물을 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드립백 같은 거 자기네 가게에서 이제 취급하는 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드려요.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커피 나눠 먹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땡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해보는 겁니다. 자, 다 내려진 것 같은데 맛이 어떨까요? 자, 제가 어제 먹었던 그 커피가 약간 홍차의 느낌 플러스 그리고 이제 풍부한 향 이런 게 좀 잘 느껴졌거든요. 오늘도 한번 볼게요. 어, 일단 맛에서는 새콤한 맛과 홍차의 느낌이 매우 잘 전달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맛도. 근데 입에서 이게 아로마 플러스 플레이버, 그러니까 코로 맡아지는 향과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과 향에서 이 로즈부케 고유의 그 꽃향과 패션 후르츠의 달콤한 향이 매우 잘 전달이 됩니다. 사실 이런 류의 커피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게 이 향이 너무 잘 나요. 입안에서도 향이 계속 맴돌고 먹고 나서도 향이 계속 떠돌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은은하게 향이 나는 거랑 이게 향이 대놓고 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항상 말 조심해야 돼.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비누향이나 이제 샴푸향 같은 게, 아니면 이제 향수 같은 게 은은하게 계속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의 외모를 떠나서 일단 뒷모습만 보니까 외모가 앞을 못 보잖아요. 외모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 향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와, 이 향 좋다. 이게 무슨 향수일까?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애할 때 상당히 전략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향수나 이런 그 어떤 향들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향을 자꾸 연출하는 것처럼 이 커피도 이게 향이 은은하게 오래 좀 질리지 않게 나면 좋은데 너무 향이 세게 치면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은데 자꾸 먹을 때마다 이게 조금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커피가 비싼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조금 이제 물린다. 좀 저는 이제 물린다고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좀 질린다, 물린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이런 커피를 이제 재미삼아 한두 번은 먹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주 먹기에는 또 아직 우리들의 취향이 이제 과거의 커피에 너무 이제 학습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오랫동안 먹어온 거에 대해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커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생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상하리만큼 씁쓸한 커피를 선호하시는 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커피가 이제 인이 맥혀서 그런 류의 커피가 가장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엔 진라면과 신라면이 가장 저한테 좀 안 물려요. 안 물려. 그러니까 신라면이란 진라면을 오랫동안 먹어서 그런 건지 다른 라면들은 몇 번 먹다 보면 처음엔 맛있는데 이상하게 물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뭐 김똥깨 김똥깨래. 내 미쳤나 봐. 내 미쳐가고 있어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 김똥깨 라면 있잖아요. 자꾸 김똥깨 김통깨. 네, 정확한 발음은 김통깨예요. 네, 근데 자꾸 김똥깨. 아씨, 병신대 가네. 이런 라면 먹으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이상 못 먹겠어. 이게 좀 그 평상시 먹던 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안성탕면 이런 거를 상당히 이제 좀 좋아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있었던 그 여의도 고등학교가 옛날에 이제 그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 이- 오늘날 매점하고는 다르게 이제 우동, 냉면, 짜장면, 라면 이런 네 가지를 팔았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빵 파는 매점 말고 이제 안에 식당 같은 게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침에 잠깐 하고 점심 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디서 와서 그걸 운영하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침에는 라면이나 우동을 먹었던 기억이 나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만 팔았었나? 그래서 아침에 그거 먹겠다고 막 오지게 뛰어가서 후다닥 먹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저희 학교가 라면이 안성탕면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면을 따로 끓이고 스프 라면을 그러니까 국물을 따로 끓였어. 그래서 면을 끓여가지고 넣고 그 국물을 부어주는 약간 그런 구조였는데 그래서 이게 좀 집에서 먹었을 때랑 이제 맛이 좀 틀렸죠. 아무튼 그러니까 좀 자주 먹던 라면들의 학습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이제 그 라면이 좀 편하고 그 라면만 찾게 되는 것처럼 이제 커피도 즐겨 마시던 거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그런 거예요. 취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커피가 색다르다. 일단 좋아요 로스터리에서 만들어준 이 드립백이 벌써 시간이 몇 주가 지났는데도 향이나 맛이 엄청 잘 나온다. 그러니까 로스팅이 잘 된 거죠. 플러스 이제 생두 자체 퀄리티도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온 게 아닌가. 이 생두의 이제 퀄리티가 이제 매 수확기마다 이제 퀄리티 차이가 나니까 어쩔 때는 향이나 맛이 좀 떨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향이나 맛이 엄청 잘 나올 때가 있고 약간 기복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또 커피 기사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좀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21일 날 기사로 검색해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저가 커피 관련된 기사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경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다운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값싼 제품을 이제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이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노출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00잔씩 뽑아도 월 155만 원을 번다. 1,500원 커피의 잔혹사라는 기사입니다. 웬일이냐? 이런 기사도 되고 보통은 좀 어렵다 이런 내용만 내는데 조금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다룬 기사는 이제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런 기사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 저가 커피 시장의 확산과 어떤 출혈 경쟁 부분들을 다루면서 조금 현실적인 내용을 다뤄보고 싶었었나 봅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최근 커피 업계는 초가성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 1,500원에서 900원까지 낮춘 전문 프랜차이즈가 등장한 데다 1,300원대 편의점 원두커피, 2,000원에서 3,000원대 편의점 즉석 음료 RTD 커피까지 가세하면서 2021년도 기준 가장 많은 신규 개점을 한 커피 브랜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판매하는 메가커피라고 나와 있네요. 메가커피 컴퍼즈. 제가 최근 기사에 본 걸로는 메가커피가 이제 2,005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당히 빠른 성장세죠. 과거에 이디야가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디야의 확장세를 지금 메가커피가 좀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메가커피가 이디야보다는 창업 비용이 조금 싸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한 3, 4천 원 정도 좀 적게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10평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제가 다시 비교해 볼까요? 이디야를 한번 들어가서 보고 이디야 이디야의 10평 가맹점 이디야 어디 갔어? 자, 물론 이것도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내용을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인테리어 인테리 쭈쭈쭈쭈쭈쭈쭈 이게 좀 또 나눠서 또 해놨네? 옛날에는 딱 한 번에 묶음으로 해놨는데, 가맹비.
가맹비, 로얄티. 일단 가맹비가 2,700만 원. 네, 2,7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이디야가 가맹비. 이거는 평수에 상관없이 책정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가맹비가 2,700만 원, 로얄티는 월 25만 원, 부가세는 별도일 거고요. 아이고, 아이고, 재채기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인테리어를 볼까요? 인테리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평, 20평밖에 없네? 10평짜리가 안 나오네? 우째? 이디야가 이제 소형 평수가 아예 안 나와 있네요. 이런 비교가 안 되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없앴나 보네요. 전에는 이제 10평 기준, 20평 기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네. 보통은 이제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디야가 한 1억 초반 정도 들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억 가까이 들어요. 이제 보증금 포함이었나? 보증금 제외하고, 보증금은 제외했겠죠. 네, 한 1억 가까이 드는데, 메가커피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제 메가커피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가커피 어디 갔어? 지금 2222호점을 오픈한다고 2023년 1월 12일 누적으로 그렇다고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에. 그만큼 이제 매장이 정말 빠르게 지금 늘고 있는 거죠. 지금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창업 개설 비용이 5,817만 원. 부가세 별도. 그러면은 6천만 원 정도 드는 거죠. 부가세 포함하게 되면 6천만 원에 여기는 가맹비는 면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10평짜리 카페를 매가로 낼 경우에 보증금을 제외한 그러니까 건물 보증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지금 6천만 원대 초반에 낼 수 있다고 이제 지금 사이트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별도 사항으로 전기 증설, 냉난방, 뭐 철거, 외관 공사, 테라스, 어닝, 아이스크림 장비, 이행 보증금, 포스 키오스크는 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한 7천? 네, 한 7천만 원, 1억이 안 되죠. 그에 비해 이제 이디야는 한 1억 가까이 드니까 이디야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견제해서 그런 건지 10평짜리 기준을 지금 사이트에 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메가커피가 창업 비율이 조금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인기가 있는 거에 비해 저렴하니까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1,5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실제로 얼마나 남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런 저가형 프랜차이즈를 개설했던 이제 후배의 얘기를 잠깐 들었을 때에도 보통 하루 매출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200에서 300잔 정도 팔린다고 보통 들어요. 그럼 개인 카페는 보통 50잔에서 이제 100잔 내외로 팝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2,000원짜리라고 가정했을 때 200잔 정도 판다고 보면은 하루 매출이 한 40만 원에서 300잔 정도 가까이 팔면 이제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에서 60. 그럼 평균 잡아 하루에 한 50으로 보면 되겠죠? 네,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 이제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하루 매출이 이제 40에서 50으로 봤을 때 한 달 내내 장사가 잘 된 경우 보면은 이제 1,200에서 그러니까 40만 원씩 30일 내내 잘 된다면 1,200에서 이제 50만 원씩 한 달 내내 잘 되면 1,500. 그러니까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어떤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는 총 수익이 155만 원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거니까 이 계산이 조금 디테일하면은 좀 떨어져 보이는데 보편적으로
이렇다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직원, 직원 비용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요. 여기 설정을 보면 점주 혼자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점주가 혼자서 이런 카페를 200잔씩 팔 수 있나?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면 점심 러시나 이럴 때 혼자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200잔 정도 파는 정도면 상당히 바쁜 거예요. 200잔이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2,000원짜리 커피를 200잔이면 하루 40만 원인데 하루 40만 원 정도 매출 찍는 게 혼자서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저도 프랜차이즈 오래 했었으니까 제가 많이 팔아본 게 혼자서 근무하는데 80만 원까지 팔아봤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혼자 근무하는데 명절날 이제 직원들이 못 나오니까 나온 시간이 안 돼서 문을 닫을 수는 없어서 이제 혼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짧게. 근데 이제 병원에서 혼자 일하니까 막 음료수 60잔 이렇게 들어옵니다. 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그때 당시 이제 과일 주스가 한 3,000원 정도 했거든요. 벌써 한 10년 전 얘기죠. 엄청 바빠요. 주문하랴, 뭐 한 30잔, 40잔 만들랴, 막 이제 막 음료 쏟고 난리 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진짜. 이건 막 쉴 틈도 없고 긴장이 계속되니까 엄청난 피로도가 밀려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1, 2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주 그냥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많이 뺀 건데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된 내용이 뭐냐면 감가상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뭐 3천만 원을 투자했다, 뭐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아니면 뭐 가게를 인수하는데 뭐 3천이 들었다, 뭐 이런 거를 반영을 하면 이 총수익이 155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그 감가상각 비용까지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든 개인이 하는 거든 그 실익을 따져보면 곰은 업주가 부리고 돈 버는 놈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사가 벌거나 이제 물건을 사주거나 납품해주는 업체 쪽이 이제 벌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런 저가는 그러니까 박리담의 구조니까 그러니까 박리담의 이 뭐 한자 풀이도 보시면 박리 이익이 적고 담에 많이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싸게 많이 팔아야 되냐 이거죠. 그럼 결국엔 누가 좋은 거냐? 본사가 좋은 거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런 내용이 기사가 눈에 띄어서 한번 또 다뤄봤습니다. 실제로 카페를 차리시는 분들이 이 현실을 잘 못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많이 파는 게 좋냐, 비싸게 적게 파는 게 좋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실제로 이 커피 사업이 지금은 서로 많은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닥 이제 이익률이 높지는 않다는 거, 그거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죠. 자, 또 하나의 기사는 비슷한 내용인데 한 건물에 카페가 4개, 제살 깎아 먹는다. 대한민국은 커피 지옥. 뭐 이런 기사입니다. 뭐 어디 이런 게 한두 가지인가? 뭐 여의도만 가보셔도 여의도의 빌딩 하나에 카페가 한 최소한 대여섯 개, 많게는 10개 정도가 빌딩 하나에 다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고, 지하 2층에도 있고, 지상 1층에도 있고. 그럼 카페가 한 10개 돼요. 건물 하나에. 적은 곳은 뭐 한 서너 개에서 네다섯 개 정도 되고, 많은 경우엔 10개까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빌딩 하나에. 미친 거지. 거기다 내는 게 더 미친 거 아니야? 치킨집을 넘어선 커피숍이라고 그래서, 이 치킨집이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치킨집이 더 많았다고 이 식품산업 통계 정보 시스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는 그랬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치킨집이 이제 커피집에 역전된 거죠.
이걸 뭐 좋게 봐야 되나? 커피 수입액이 꾸준히 느는 만큼 실제로 카페에 이제 매장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과연 여기에 어떤 수익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폐업 커피숍의 매년 그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만 보셔도 금방 이해가 쉽게 될 텐데,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커피 전문점의 개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계속 우상향하면서 지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도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기사 한번 또 언급을 좀 해보아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커피 탑 10, 될 놈 될 안 될 안의 시대다. 뭐 이제 이런 기사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 10위권 안에 있는 브랜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이제 순위가 좀 바뀌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백다방이 출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좀 대형 브랜드들, 뭐 커피빈, 뭐 파스쿠치, 할리스, 뭐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이제 이런 친구들이 10위권 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뭐 각축전을 벌였던 분위기라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가 커피의 강세와 이제 과거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약세라고 이제 기사를 조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트렌드의 변화는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결과로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메가커피와 컴포즈, 백다방 요 이 세 개 브랜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 왜 다른 브랜드는 벤티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좀 강세를 띠는 브랜드를 따지자면, 일단 컴포즈가 이제 5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메가커피가 이제 3위권, 거의 뭐 1, 2, 3위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3, 4위권을 노리다가 약간 이제 뒤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흥 저가 브랜드 커피에 이제 조금 약간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종원 씨라고 하는 이제 그 특정 인물의 네임밸류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식상해지는 거죠. 백종원 씨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이제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좀 열광을 하고 좀 약간 색다른 그 무언가를 이제 기다렸다면, 백종원 씨라는 사람의 이제 피로도가 생긴 거예요. TV만 틀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특정 개인의 어떤 네임밸류의 의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백다방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다방이 출시하는 제품군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다방 커피를 사 먹지도 않고 뭐 제품을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신규 제품들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가끔씩 가서 먹어본다든가,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져오는 음료나 이제 선물로 줘요. 이런 거를 마셔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커피류가 아닌 일반 음료류를 줍니다. 왜냐면 커피는 제가 안 먹을 걸 알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저가 커피는 제가 거의 입을 안 대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입이 고급이야? 뭐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이 돈 주고 이걸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이면은 그냥 편의점 커피 먹거나 집에 있는 굴러댕기는 스틱 커피가 오지게 많아요. 진짜로. 안 먹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까갖고 블랙으로 먹거든요. 진짜로. 집에 있으면 춥잖아요. 이제 춥거나 좀 이제 따뜻해져도 그런데 나가기가 귀찮아. 나가기가 귀찮은데 편의점까지 가기도 귀찮은데 내가 무슨 커피 하나 사겠다고 차를 끌고 가겠냐고. 그렇다고 배달을 시켜? 배달시키면 배달료가 더 비싼데? 안 시키지. 그럼 집에서 이제 캡슐 커피로 내려 먹거나, 정말 커피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드립백이나 이제 갈아서 먹고, 그건 좀 귀찮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럼 이제 캡슐 커피 내려 먹고, 캡슐 커피조차 귀찮다.
왠지 청소하는 것조차 귀찮다. 그러면은 스틱커피 까서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어요. 블랙커피류를. 아, 진짜. 아,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2, 3천 원씩 주고 아, 그런 커피 먹어라? 아, 좀 솔직히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저가 커피 그런 거 따지고 무시하고 야, 너 인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알면은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저가 커피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물론 자기네들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겠는데 먹어보면 알거든요. 물론 모든 브랜드를 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걸 왜 얘기하느냐? 제가 결점도 테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결점도. 그러니까 각 원산지별 결점도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모아놔요. 모아놔요. 진짜 병에다가. 아, 진짠데. 제가 하는 거 다 구라같이 느껴지죠? 아, 물론 세상이 다 구라인 건 맞는데. 물론 구라일 수도 있어. 내가 하는 얘기 구라일 수도, 그냥 구라라고 믿어도 돼. 자, 일단은 제가 결점도를 모아가지고 학원생들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아, 무슨 테스트를 하느냐? 일단 생두를 보여줘요. 그럼 막 벌레 먹고 곰팡이 슬고 막 썩었고 구멍 뻥뻥 뚫려 있고 막 여러 가지 생두 딱 봐도 먹고 싶지가 않은 생두를 보여주면서 이걸 로스팅 해보라고 시킵니다. 제가 로스팅을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로스팅 반이 아니면 이제 제가 해서 드리기도 하고 로스팅 반인 경우에 이제 직접 볶아서 이제 팀별로 다 이제 볶은 거를 내려서 먹어봐요. 드립으로.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맛있대.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이 괜찮어. 맛이 괜찮어. 근데 프랜차이즈 커피를 제가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익숙하다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이. 그냥 뭐 항상 먹던 그 맛인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씩 수업이 진도가 나가면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쓰고 탄 향만 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썩은 커피와 뭔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썩은 커피로 들볶아도 이렇게 맛있는데, 어? 그럼 생각해봐라. 비싼 생두를 사갖고 이렇게 태우겠느냐? 아니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특등급 한우 사가지고 태워 먹겠어? 네? 태워 먹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 아니, 제일 비싼 부위 소고기를 사가지고 양념에 재 먹겠냐고. 그냥 생고기로 먹지. 이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단순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이제 정보 제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가 커피들의 인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안 사 먹는단 말입니다. 아, 진짜 저도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갖고만 있지. 물론 버리면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음료는 버리고 그 플라스틱 컵을 깨끗이 닦아갖고 집에다 이제 기념으로 놔둬요. 아니, 나 이 플라스틱 컵이 너무 아깝더라고. 근데 플라스틱 컵이 예뻐. 또 다 이렇게 로고까지 박혀 있으면.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진짜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집에다가 컵을 이렇게 쫙 쌓아놔요. 브랜드별로. 아, 진짜야. 그래서 제 집에 오면 쓰레기장이네, 우리 와이프가. 아니, 뭐 이렇게 안 버리냐고. 그래서 제가 약간 버리는 걸 잘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캔, 병음료 이런 것도 예쁘면 이렇게 막 집에 이렇게 막 진열해놔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맨날 보다가 이제 한숨 쉬죠. 방이 왜 이렇게 쓰레기냐고 막. 아무튼 난 이런 거 잘 못 버리겠어. 자, 일단은 이 대한민국 탑 10의 이제 기사를 다시 한번 좀 다뤄보면 점포수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1위가 이디야, 2위가 스타벅스, 3위가 메가커피인데 제가 알기로는 메가커피가 이게 2021년도 기준이거든요. 최근에 2,005점을 넘었다고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2위가 한 메가커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2021년도 재작년 기준이니까 이게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점퍼 수는 컴포즈와 메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순위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제로 이 매출은 여기 기사에도 보면 2021년도 기준 2조 3,856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공개 기준으로는 거의 2조 5천억을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사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실제로는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과장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요. 이런 데이터는 특히나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공공연하게 이런 거는 약간 좀 과장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보거나 조금 더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매출이 2조 5천억대로 보통 보고 있고 이 2위에서부터 이 10위권 언저리에 있는 걸 다 합쳐봐야 뭐 한 1조 그러니까 2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합쳐도. 여기는 이제 1조 3,698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스타벅스의 이 매출 규모와 우리나라에서의 이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죠. 사실 스타벅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뭘 봐도 좀 솔직히 좀 잘해요. 뭐 디자인 도안부터 해서 이 프로모션들 특히나 이런 크리스마스 한정판들 보면은 이 MD 상품들 딱 가서 봐도 사고 싶게 해.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는 이런 게 좀 약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뭔 소리지? 아니 막 전화가 와서 껐어. 껐어. 나 뭐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지? 자, 일단은 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넘버 원은 스타벅스니까 일단 제외하고 보통 넘버 2를 지금 스타벅스 이 다음에 메가커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본사가 지금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이상을 이익률을 가져가는 걸로 보면은 메가커피가 좀 악독스럽다고 해야 되나? 가맹점을 짜는 거 아닙니까? 쥐어 짜니까 실제로 메가커피가 이제 2위, 이제 3위가 이제 투썸 플레이스, 4위가 이디야, 5위가 컴퍼즈 정도로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저가 브랜드의 강세가 이제 눈에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과도기를 잘 버텨나가야만 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기존의 다른 뭐 탐앤탐스나 뭐 커피빈하고도 충분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우상향에서 이제 우하향? 완만한 우하향을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중에 이제 안데란이라고 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폴바셋이 끼어 있는데, 사실 폴바셋은 좀 예외적인 게, 폴바셋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죠. 이 폴바셋이 다른 할리스나 커피빈 타멘탄스와의 차이점을 굳이 눈여겨보자면 일단 직영점 위주라는 점, 물론 이제 커피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단순히 비싼 제품을 판다라기보다는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가려고 하는 어떤 자세, 시장성에 대한 동향을 잘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먼저 스페셜티를 먼저 선보였던 그 폴바셋답게 트렌드를 읽어가고 품질 중심의 이 서비스 그리고 매장 확장을 이제 급하게 하지 않는 이런 장점, 그런 것이 이제 뒤늦게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폴바셋이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과거에 비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뭐 할리스나 커피빈과 타멘탐스는 꾸준히 하락세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이익이 나는 편이지만 이게 계속 하락세라 보니까 좀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 거죠. 할리스가 이제 KG그룹에 인수되고부터 뭔가 이렇다 할 어떤 제스처가 나오질 못하고 있고, 이 할리스도 자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 텐데 KG그룹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뭐 아무래도 이 KG그룹 자체가 이 자동차 쪽 사업에
이제 눈을 워낙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런 식품사업부 쪽에 좀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KG그룹이 이 KFC를 매각한 사례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매각이 됐죠. 보더라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나라 커피 시장에 이제 또 격동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양극화된 소비 패턴 가운데 이 커피 브랜드들이 얼마만큼 시류를 잘 읽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저가형 커피 브랜드의 강세는 뭐 대부분의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한 10년 안은 10년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 이런 분위기 자체가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성비와 어떤 저렴한 브랜드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실제로 제가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용을 많이 안 했다가 그래도 다이소가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품목을 팔다 보니까 실제로 자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 그러니까 웬만해선 다이소에서 물건을 잘 안 사는데, 예를 들어 그 뭐 멀티탭을 산다고 그래도 다이소 거보다는 그래도 마트에 있는 게 조금 더 튼튼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왕이면 마트에 가서 좀 그래도 제대로 된 그 제조회사에서 만든 그런 제품을 쓰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장 급하니까 마트까지 가기 너무 멀어. 그럼 가까운 다이소 같은 데를 가갖고 일단 급한 대로 써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이소 제품의 품질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용률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이소를 가보면 많이 이제 사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많아요, 사람들이. 뭐 다이소가 뭐 일본계 브랜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도 일단은 다이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론 다이소가 등장하고부터 뭐 동네 마트, 편의점, 편의점이래. 이 철물점 이런 게 다 이제 잘 안 되죠. 다 다이소로 가니까. 철물점 같은 거 찾아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다이소에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철물점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접근성이 좋고 이 제품 품질 대비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이 싫든 좋든 이용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커피가 꼭 맛있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싸고 합리적이고 그냥 편하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안 먹지만 보편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의 강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기사거리들이 또 뭐가 있나? 좀 더 뒤져보겠습니다. 커피 관련 뉴스 없어? 없어? 백수에겐 커피도 사치다. 집 밖이 무섭다는 청년. 슬프죠. 슬퍼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은둔형 외톨이. 이게 아마도 큰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일본이 이런 거를 먼저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안정된 직장을 원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이제 프리타족이라고 하죠. 참 이런 걸 보면 신기하리만큼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가는 게 참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뭐 일본 싫다, 뭐 밉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를 보면 그 중국의 홍콩 스타나 이제 홍콩 문화, 이제 홍콩 느와르라고 그러죠. 뭐 영화나 음악.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친구 제 여의도 저는 이제 윤중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윤중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의도에는 초등학교가 두 개예요. 중학교가 두 개고 윤중 초등학교 이제 여의도 초등학교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네, 윤중 중학교 이제 여의도 중학교. 그래서 이제 학교가 두 개다. 윤중초등학교 옆에 윤중중학교가 붙어 있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윤중초등학교의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광장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가까웠죠. 그러니까 집이 코앞이었어. 근데 저는 이제 윤중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같은 동창들이 지금도
꽤 많은데 이제 물론 연락은 안 하지. 이제 왕따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왕따가 된 거죠. 네. 이제 뭐 전화가 와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왕따 된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좀 옛날과 이제 비교해서 내가 좀 자신감도 없고 또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 또 기분 서로 상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동창 모임을 거의 피하고 뭐 이제 학교 동창은 거의 안 나가요. 뭐 보면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거의 같은 학교를 쭉 나오니까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제 대학 동창이 있는데 이제 대학 동창도 거의 안 보니까 뭐 친한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약간 좀 독고다이로 살아와서 그런지 이제는 이제 친구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 살기 바쁘니까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슬프죠. 근데 이 친구 중에 친구 누나가 이 홍콩 이런 음악을 엄청 좋아해서 그때 당시 이제 알랑탐인가? 그 용형 호재라고 이제 성룡이 나오는 액션 영화가 있는데 거기 알랑탐 아씨 미치겠네 씨. 뭐 이제 뭐 유명한 장국영 뭐 영웅 본색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홍콩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홍콩 영화 스타일의 이제 막 깡패 영화, 느와르 영화가 막 질비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나라예요. 이 한국, 중국, 일본은. 근데 이제 서로의 힘이 커질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짓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들이 안 좋게 되는데 사실 이 세 나라는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될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미워하는 감정은 있지만 외교적으로 서로 이용을 해서 이 한중일이 좀 뭉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따로 놀고 있죠. 일본과 미국, 약간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서방권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산화된 나라들과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이제 엮였는데 사실 한국은 일본도 싫고 중국도 싫고 뭐 약간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한국이 싫고 일본이 싫고 일본도 한국이 싫고 중국이 싫고 그러니까 서로 다 싫어. 근데 어찌됐든 이 세 나라는 엮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했었던 이런 지금의 이 케이팝 이런 열망이 실제로 이제 일본의 제이팝 영향도 받았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일본을 벤치마킹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이제 주도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확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엄청 찌질한 나라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막 부패하고 군부 독재 시절에 약자들 잡아다가 괴롭히고 정말 찌질함의 극치였던 나라였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중국이나 뭐 이제 홍콩이나 이제 일본에 이제 보다 앞서 있는 선진 문화나 이런 컨텐츠를 답습하면서 벤치마킹하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국의 K 한류를 만들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느냐? 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혼자 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문화 강국이 된 건데 일본을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정치가 망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데 지금 일본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마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을 알아야 돼요. 쟤네들이 왜 저렇게 됐나?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나? 근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자, 일본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제로 버블 경제 깨지고 나서 빈부격차 심해지고 뭐 이제 오타쿠, 히키코모리, 뭐 프리타족 이런 문화가 만연했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똑같이 따라가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뭐 개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일본을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물론 요즘 일본 한 번도 안 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일본의 컨텐츠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해질 수 있겠다. 실제로 일본에도 저가 커피 시장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랑 이런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대기업이 유통하는 이런 뭐랄까 편의점, 마트 위주의 시장으로 축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게 영원한 건 없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해요. 일자리가 없다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3D 직종에서는 계속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젊은 친구든 뭐 조금이라도 나이가 덜 들은 사람들은 가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을 왜 안 하느냐? 힘든데 돈을 많이 안 준다예요. 그쵸? 사실이잖아요. 일은 오지게 시키는데 월급은 200도 안 준다. 누가 일하겠어요? 왜? 아니, 그냥 알바해도 그 정도 나오는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위험한 일 하면서 돈도 안 되는 걸 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도 지금 이제는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카페라고 하는 곳이 이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시키는 곳인데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에 왔다가 친구들이 일해보니까 그지 같거든. 어? 돈도 안 줘요. 뭐 주유수당도 안 주려고 그래요. 뭐 밥값도 안 주려고 그래요. 일해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어? 거기에다가 일하는 애들은 상전이 되려고 그래. 직원끼리도 지가 서로 상전이라고 매니저랍시고 점장이랍시고 꼰대짓 한다 이거야. 응? 왜? 지가 왕노릇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군대랑 똑같아. 어? 별 볼 일 없는 비리비리한 애가 먼저 들어와서 매니저랍시고 점장이라고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 그래서 실제로 이 커뮤니티 같은 거 뒤져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일이 그지 같아요. 뭐 비전이 없어요. 막 다 이런 그 토로예요.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사이코는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가 있는 곳에 사이코가 없으면 네가 사이코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직장을 안 갔겠어요?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는 없어요. 평생 찾아도 없어. 그러려면 그냥 네가 사장해야 돼. 나 사장할 돈이 없으니까 백수로 있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이제 왜 한국형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일자리는 점점 없고 옛날에는 대학만 나와도 그래도 대기업 들어가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냥 뭐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와도 그냥 입사 지원서 내면 그냥 어영부영 들어갔었어요. IMF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냥 대학만 나와라 옛날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 나와도 에? 서로 경쟁이 심하니까 좋은 기업에 입사하려고 그러면 뭐 커리어도 엄청 쌓아야 돼. 뭐 자격증도 오지게 따야 돼. 어지간해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사는 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죄다 공무원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도 다들 이제 시들시들해졌어. 왜? 공무원도 이제 하기 싫다 이거지. 공무원도 매력이 없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제 개인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내 위주로 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왜? 애들도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주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위주로 하고 살았어.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어? 없지. 군대만 가도 안 되는데 군대만 가도 먼저 온 놈이 꼰대짓 하는데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런 문화가 만연해 되겠죠. 그럼 친구들도 이제 괜찮은 직장 없으니까 그냥 뭐 알바하면서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죠. 거기에다가 요즘에 뭐 코로나다
뭐 요즘 세계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모든 게 위축되고 하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랄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위축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그냥 아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있지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일한 거 그냥 용돈 받고 뭐 집에서 먹고 대충 뒹굴고 뭐 이러지 뭐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제 사회가 문제인 건데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글에는 이제 지금 취약 청년이라고 또 내 있습니다. 이런 취약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조금은 실태 조사도 하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직장 생활을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뭐 사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예를 들어 우리 취업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뭐 그 학습하고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효율성은 없지. 근데 이런 거를 보다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업 전문 학교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뭐 하는 바리스타 교육이나 뭐 제과 제빵 뭐 한식 뭐 정말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보다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현실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러한 기능직을 종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지원금 나오니까 교육 니들이 좀 해라. 어? 대충대충 교육시키고 지원금 받고 그래놓고서 이제 교육 다 끝났으니까 나가서 알아서 취업하세요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학원들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직업전문학교 이제 NCS 강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프리랜서 강사하면서 NCS 강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일 열받는 게 학원에서는 이 바리스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설뿐만 아니라 옛날식 교육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이미 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 교육과 환경으로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느냐?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평가하러 오는 애들도 웃겨요. 뭐 자칭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그 임원 평가위원들이라고 오는 게 이제 저보다 또 윗도래죠. 다 이제 왜냐면 뭐 한 60대, 뭐 50대에서 60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어느 뭐 학교, 뭐 어느 정도 대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느 학교에 뭐 종사하는 뭐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뭐 관계자, 그래서 이제 그 평가위원이라고 한 두세 분들이 와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평가조차도 의미 없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간담회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이제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건데 매우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와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그런 걸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답답해. 왜? 아,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가요. 뭐 이런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정말 열악한 시설의 환경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학원에서 뭐 이제 뭐 약간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바리스타 챔피언 대회 같은 데를 뭐 끌고 나가라. 아니 환경이 돼야 그런 걸 나가지. 그리고 지원도 안 주는데 그걸 누가 나가냐고. 어?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가지고 현실적이지 못한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개선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 이런 거를 정부가 진짜 내 자식이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생색내기형으로 대충 해놓고 정부 지원 받을 테니까 니들 나눠 먹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뭐 취약 청년이라고 분류해놓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은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있게 트레이닝을 진짜 제대로 시켜서 현장에서 바로
취업을 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학원에서 대충 가르쳐 놓고 네가 알아서 취업해라. 그럼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보니까 조건이 안 좋아. 급여도 짜. 일은 오지게 시켜. 거기다 또 진상 뭐 상사는 오지게 많아. 어? 꼴의 선임이라고 꼰대 짓은 해. 그럼 애들이 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 생각을 좀 해봐. 아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 아는데 관심이 없는 거요. 정치인들, 뭐, 국민들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 왜? 알게 뭐야, 국민이 어떻게 살든 말든. 어? 자기는 비싼 차에 기름 넣고 댕기면서 교통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왜? 교통버스 카드를 찍고 댕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을 하나의 형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항상 커지고 뒤늦게 나서 문제 터지면 뒤늦게 뭐 어떻게 수습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진상은 어디에든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든 많이 있는데 갑자기 또 열받네. 아, 그냥 이 우리가 젊은 세대를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고 어차피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나 우리 앞 세대가 어려운 환경 속에 컸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좀 뭐 강인함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야, 요즘 세대는 너무 편하게만 살았으니까 니들도 좀 뺑이 좀 쳐봐. 고생 좀 해봐. 그래서 우리처럼 강인해져 봐.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너 같으면, 너 같으면 네 아들이 곱게 자랐다고 저기 뭐 오지에다 갖다 던져놓고 강인하게 커야 돼. 10년 뒤에 아빠가 데리러 오마. 뭐 이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사회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기업이 제대로 된 월급을 주게끔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만들어줘야지. 어? 어떻게 해서든 급여는 깎으려고만 하고 나쁜 놈들이야. 정말 나빠. 진짜. 뭐 사람값이 비싸다고? 그럼 사람값이 비싸져야지. 싸져야 돼? 아니, 솔직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람값이 올라가면 부담되지. 아, 그럼 사람 안 쓰고 혼자 해. 나도 혼자 했어. 왜? 어차피 사람 부려먹기 불편하잖아. 내 마음처럼 일 못하잖아. 그럼 쥐가 하는 거요. 네가 하기 어려워? 그럼 와이프 데리고 와. 와이프도 어려워? 그럼 아들내미 데리고 와. 그럼 가족 경영으로 혀. 남 부리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왜 남 부리는 거를 무슨 노예 부리듯이 하려고 그래. 이 그지 같은 놈들아. 아, 정말 짜증이 나네. 나도 갑자기 열받았어. 아, 그냥 이런 얘기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또 이런 얘기 또 그만하고 커피나 한 잔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커피 한 잔 먹고 오늘 종강하자. 종강. 지금 시음해 보려고 하는 거는 앞전에 먹었던 우리 그 좋아요 로스터리에서 선물로 주셨던 그 콜롬비아 로즈 부케 드립백을 핑크 버번. 핑크 버번은 이제 생두의 품종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라이소 구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농장에서 나온 핑크 버번 이제 펜시라고 이제 원래 이름이고요. 이 로즈 부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따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그 업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찾아보면은 이 같은 생두 제품이 이제 로즈 부케라고 이제 타이틀이 달려 있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콜롬비아 파라에서 구이 로즈 부케 핑크 버번 100g에 한 10,000원 정도, 15,000원인데 10,000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런 류의 커피를 이 업계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통해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분들 얘기로는 이제 가양 커피와 이제 절임 커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절임 커피라고 해요. 그래서 절임 커피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음료수 같은 거에다가 이제 생두를 절이는 것처럼 이분들 얘기는 이제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뭐 과일 뭐 꽃 이런 거를 미생물과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업계에서는 화학 물질을 넣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스페셜티 협회 쪽에서도 약간 묵인해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절임 표기로 이제 일단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저도 이게 제가 생두를 직접 유통하거나 뭐 직접 이 뭐야 그 뭐죠 경매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걸 저보다 더 많이 해본 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모르는 영역이 참 많아요. 그 저도 이제 커피 협회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저도 이제 배우는 게 많죠. 왜냐면 그분들은 실제 이제 커피 농가를 직접 다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생두를 직접 사갖고 와서 또 이제 각 나라별 생두의 시세와 생두 시장을 이제 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잘 알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쪽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 저도 이제 한 수 배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향이 좀 센 커피들을 이제 가양이나 아니면 이제 절인 커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서 이 커피 업계 분들도 이제 이런 류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고 또 반면에 좀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서 각광받고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신선하고 저 역시도 이제 좀 재미있었는데 재미는 있지만 자주 하기에는 좀 한계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런 것을 호기심 삼아 이제 카페에서 다뤄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좀 가격대가 비싸니까 이렇게 비싼 걸 사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좀 이런 시장이 분명히 하나의 시장으로서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어느 만큼 커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단정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순수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이런 절인 커피와 같은 커피가 과연 어느 만큼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확대성을 갖고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이런 류의 커피를 즐겨 마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가끔 먹어보거나 이제 교구로서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즐겨 먹진 않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먹어볼 이 로즈 부케 커피는 이제 직접 생두를 사서 볶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또 네가 안 보이니까 구라치는 거지. 또 이럴 수 있는데 진짜예요. 진짜 이거 사서 볶은 거야. 진짜라고. 날 안 믿어도 좋은데 그래 뭐 구라라고 믿으면 할 말이 없고. 자, 요걸 한번 이제 시음을 해볼게요.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g을 갈아서 향부터가 좋은데? 어우, 새콤달콤한 향이 벌써 생두래. 원두부터 나요. 이게. 자, 딱 20g을 갈았고요. 자, 이제 이걸 갈아서 어우씨, 아주 새콤달콤하네. 죽인다. 자, 갈아볼게요. 어우, 잘 갈려. 이 코니컬버 아주 잘 갈려. 만족스러워. 자, 갈았을 때 향을 좀 맡아보면 이제 드라이 아로마죠. 드라이 아로마 상태로 맡았을 때는 오히려 향이 많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냥 에티오피아 같이 약간 시큼시큼한 향? 네, 시큼시큼한 향은 나는데 오히려 이 원두 볶아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홀빈 상태의 향이 더 잘 났었어요. 오히려 진짜 막 새콤달콤한 정말 무슨 그 사탕, 캔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부어서 따뜻한 걸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갈았더니 방 안에 향이 확 퍼져 있는 게 뭐 향수 방향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하나 그냥
볶은 것만 놔둬도 돼. 자, 지금 제가 내려서 마셔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드립백을 먹은 거고,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브루잉이라고 하죠. 네, 뭐 핸드 드립, 필터 커피, 뭐 이제 다양한 용어로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내려 먹는 커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지금 제가 내려서 맛을 볼게요. 일단은 가스가 잘 나오고 상당히 신선도가 좋죠. 네, 이게 볶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 3일차 됐나? 네, 딱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입에 조금만 더 부어서 한 230, 230. 자, 요거를 내려서 지금 마셔볼 겁니다. 이런 파라이소, 뭐 엘파라이소, 뭐 특정 농장의 이런 절임 커피라고 하는 거, 물론 얘네들이 이제 판매를 할 때 무산소 발효 커피라고만 하지, 뭐 절임 커피란 이런 어떤 기고는 없어요.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요 업계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절인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가공 과정에서 이제 파인애플이나 뭐 레몬, 자두 등을 이제 넣어서 발효시키는 게 오래됐대요. 근데 점액질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박테리아를 빨리 번식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일을 넣는 목적 자체가 과거에는 조금 그 박테리아를 빨리 번식시키려고 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제 좀 과일 맛이나 과일 향을 약간 좀 포장하기 위한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넣었대요. 이런 것들을. 근데 왜냐면 이제 박테리아가 막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천연 재료 같은 걸 넣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거야. 네, 들은 거.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마셔볼게요. 일단 코로 맡았을 때는 향 좋은데요? 와, 입안에 향이 그냥 확 퍼지네. 야, 야, 신기하네. 참. 어쩜 이렇게 화사한 향과 맛이 새콤달콤하게 퍼지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커피 같지가 않다니까요? 거의 이렇게 음료수 같아요. 음료수. 그러니까 이게 음료수 같으니까 이게 더더욱 이제 좀 커피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커피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약간 이 물엿이나 이제 홍차 느낌도 좀 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류의 커피를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가끔 먹으면 또 이게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돼서 이런 류의 커피가 꼭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다양한 측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먹고 싶고 저런 것도 먹고 싶고 우리가 이제 뭐 떡볶이를 먹어도 밀떡, 쌀떡 또 이제 뭐 어떤 향신료를 첨가한 또 떡볶이를 만드느냐에 따라 보통 이제 뭐 유명하다는 떡볶이집 가면 약간 이 카레 향이 난다든가 뭐 짜장 향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멸치 육수냐 소고기 육수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같은 장르라도 음식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짐으로써 이제 종류 내 입맛에 맞는 걸 찾아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듯이 커피도 여기서 내려 먹는 거 저기서 내려 먹는 게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케냐나 저기서 먹는 케냐나 조금 감칠맛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생두의 뭐 품질이 조금 더 좋은 집, 낮은 집, 아니면 로스팅을 좀 더 잘해서 맛있게 내린 집, 좀 덜 내린 집.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이게 케냐가 갑자기 에티오피아스럽게 확 바뀌거나 그러진 못해요. 물론 로스팅을 정말 잘하면 연출이 되긴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케냐는 케냐, 뭐 약간 에티오피아는 또 에티오피아 이런 고유의 색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류도 이제 선택지가 좀 다양해져서 케냐도 요런 느낌이 맛이 있구나. 에티오피아도 이런 맛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뭐 이런 절인 커피가 있는 게 전 뭐 꼭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속여서 비싸게 팔거나 하는 것은 조금 별로다. 근데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을수록 소비자한테 좋죠. 우리 커피 시장이 저가 커피 시장으로 가면서 커피를 하는 이 업주들 입장에선 불편했을지 몰라도 소비자들은 환영했었어요. 야, 커피값 싸지니까 좋다. 커피가 싸고 양도 많고 괜찮다. 먹을만하기. 어차피 뭐 커피 맛으로 먹는 거 아닌데 기분 내고 먹는 건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확대되고 커져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커피가 종류가 많아지는 것도 역시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거를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속이는 뭐 이런 것이 전 싫다. 그런 취지로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커피도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 자, 얘는 뭐냐? 얘는 뭐지? 얘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같은데, 과테말라 안티구아도 한번 내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과테말라는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뭐야, 0점도 안 잡은 거야? 다시 하겠어. 다시 집에서 굴러댕기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네, 지금 약간 CT급으로 생겼고요. 20g이 되나? 거의 20g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를 갈아서 어디 갔어? 갈아서 또 먹어봐야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뚜껑도 못 닫아. 아우 병신. 큰일 났어. 상태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어. 나 언제 정신 차릴까? 자, 갈아볼게요. 얍! 자, 분쇄도를 살짝 좀 굵게. 어우, 요즘 싸구려 그라인더도 괜찮구먼. 일단 향이 상당히 꼬숩고요. 역시 미분이 날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저렴이라도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자, 해보겠습니다. 0점을 잡아서, 자, 지금 먹어보려고 하는 건 이제 그냥 과테말라 안티구아. 그냥 뭐 네임이 짧아요. 심플. 제일 싼 거. 이름 짧은 거. 생두 이름 짧은 거. SHB 안티구아. 이 커피를 먹을 때는 이제 이름이 좀 긴 게 보편적으로 조금 더 좋은가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네. 이름이 좀 긴 게 좋아요. 네. 사 먹을 때도 이제 싼 거보다는 긴 거. 자, 또 내려서 먹어볼게요. 약간의 뜸을 들여놓고 내릴 거예요. 네. 커피를 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제 공통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약간 지름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커피를 할 때 그 지름길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커피를 하시던 분들이 보고 느끼고 어떤 배움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별로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지름길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커피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단 용어 부분부터 많이 맥히니까 왜냐면 이 커피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 서구의 문화니까 뭐 영어부터 해서 용어 자체가 대부분 영어 용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 또 이게 일본식 추출법과 또 뭐 호주나 미국식 추출법, 뭐 유럽식 추출법 이런 게 또 약간 또 경험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일본식 추출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뭐 하리오와 칼리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출법에 대해서 뭐 서로 각자 이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많이 또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를 보고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자기가 가르친 선생님 말 듣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커피는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라면. 자, 라면을 끓일 때 뒤에 라면에 그 제품 만드는 방법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 없죠? 나도 그거를 처음에 끓일 때는 참고는 하는데 보통 안 보거든요? 무슨 얘기야? 대충 감으로 하잖아요. 대충. 왜 감으로 해요? 솔직히 신라면 끓이는 방법 뭐 나름 노하우가 있을 거야 다. 뭐 물은 몇 미리 넣는 게 좋고 뭐 넣을 때는 약간의 마늘과 청양고추를 넣으면 맛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자기가 먹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맛있다더라, 맛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커피는 경험을 근거로 한 이제 문화예요, 문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획일화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교육을 할 때에는 이거는 이렇게 A는 B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만 해요. 보편적으로는. 근데 사실 A는 B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A는 B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몰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제 학원생들이 혼란이 일으키니까 처음에는 A는 B다라고 가르치다가 A는 B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라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라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하다 보면 제일 이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야, 왜 이렇게 너는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을 못 할 때예요. 왜? 그걸 고심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럼 커피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터득을 해서 그것이 결과값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칠 때나 전달해 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더라 라는 조금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수치를 들이미는 거예요. 추출 수율은 이렇고 그래서 추출 수율을 근거로 해서 원두 몇 그램으로 했을 때 몇 그램 정도 내리는 게 보편적으로 좋다더라. 근데 사실 해보면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과테말라 안티구아부터 마셔볼게요. 오, 오 맛있어. 와, 이거 나 오래돼갖고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와 진한 포도주 같아. 와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맛으로 보면은 아까 로즈 부케보다 얘가 더 맛있어. 맛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향이 좀 약한 거죠. 로즈 부케에 비해서. 로즈 부케는 이제 확실히 향으로 먹고 들어가니까 그냥 아로마 자체 플러스 이제 플레이버 먹었을 때 향, 그냥 코로 들이마시는 향에서 이제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과테말라 안티구아는 이제 코로 맞췄을 때 향이 세진 않고 이제 플레이버를 먹고 났을 때 달콤하게 먹고 들어가면서 코 위로 올라오는
그 특유의 향들, 약간 그 돼지의 향도 느껴지는. 나 이런 표현 되게 싫은데 개 구라치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이 커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한 자신만의 데이터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던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봤던 사례이기도 하고, 이제 해보니까, 커피는 참 경우의 수가 많구나. 그러니까 핸드드립을 얘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제일 좋은 생두가 괜찮은 거. 정말 비싸고 품질 좋은 거 사가지고, 그냥 대충 내려 먹으면 돼요. 그냥, 어떻게 내려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내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럴 땐 물을 뭘 쓰면 좋고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하면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걸 일일이 해갖고 하기가 귀찮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주전자에 온도계를 재는 게 없어. 물의 온도를 잴 수가 없어. 그러면 막 이거 어떻게 씨 온도계가 없어. 이 물의 온도 92.5도에 맞춰야 되는데 뭐 이럴 수 없잖아요. 현실에서.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응? 어떻게 맨날 뭐 수치를 대입하면서 언제 먹어? 라면 끓일 때 그런 거 따져요? 물의 온도가 92.5도일 때 내가 스프를 까서 넣어야 돼. 지금부터 시간을 재야지. 자, 15초 시점에서 내가 생면을 넣어야 돼. 이때 첨가 가루를 넣어야지. 뭐 이런 걸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대충 막 끓이다 보면 끓으니까 빨리 라면하고 스프 넣어서 막 대충 끓이다가 몇 번 후후 jes다가 이제 먹는 거 아니에요. 감으로. 그러니까 커피도 그냥 편하게 즐기는 음료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래. 누가? 야,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잖아. 물론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을 해봐. 장사를 하는 거랑 네가 먹고 마시는 게 같은 거냐. 장사는 돈을 받고 그에 적합한 상응하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걸 가지고 라면집 차려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커피를 즐기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를 장사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무슨 연구를? 우리 집만의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연구를. 근데 보편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똑같이 해. 그럼 그렇게 해갖고 장사가 되겠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의 아바타냐고. 그 사장님의 카피본이야? 어차피 나는 내 입맛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고, 커피 맛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만의 연구가 필요해요. 야, 누구는, 평창물을 쓰니까 맛있다더라. 나도 평창물이 내 입맛에 맞나 보겠어. 먹어봤는데 나는 삼다수가 더 적합한 것 같아. 그럼 삼다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손님이 얼마만큼 호응하고 이 집 커피가 맛있다고 사줄지는 또 별개죠. 예? 남들이 평창수 쓰니까 나도 평창수 써야 돼? 그런 식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장사하면 그 자기만의 주관이 없는 카페는 언젠간 망해요. 왜? 나만의 색깔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맛있네, 이 커피. 과테말라가 더 맛있는데? 와, 대박. 와, 이거 오래됐는데. 우와. 맛은 끝내줘. 자, 기본적으로 이 커피에 대해서 이제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무시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는 정말 수많은 경험과 자신만의 어떤 고민 끝에 어떤 자기의 정답을 내린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는 참고를 해야 돼요. 참고를. 왜? 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통해 그런 걸 얻은 사람들이니까 참고해야죠. 근데 그 참고사항이
나에게 맞느냐 그런 걸 따져보시고 이렇게 했더니 내 입맛에도 맞고 내가 앞으로 장사하는 방향성과도 잘 맞아. 그러면은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더 응용을 하는 것이 맞죠. 누군가의 얘기를 무조건 개소리야 이렇게 치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따라한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특히나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1대 13 비율이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어떤 커피는 1대 13으로 내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1대 10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건 15로 내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원두의 품질이나 로스팅 정도나 또 숙성 정도 또 분쇄도 물의 온도 또 물의 품질 또 그라인더의 종류 뭐 이제 환경의 영향 드리퍼를 뭘 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조합의 경우의 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커피를 매번 똑같이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그거를 그래도 일관성 있게 만들려고 이 커피를 하는 애들이 자꾸 연구를 해서 수치를 대입시키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게 이제 요즘 바리스타들의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든 이유는 일관성 있는 커피를 만들고자지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출 수율을 고심한다. 왜? 왜 고심하겠어요? 추출 수율을 무조건 하면 맛있어서? 아니에요. 자신들이 내리는 커피의 맛이 일관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도가 비슷해야 지금 먹는 사람이든 다음에 먹는 사람이든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공식화해서 대입시키고 일반적인 커피 추출에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내리는 애가 추출 수율 이런 거 따져가면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 때와 앞으로 장사를 할 때,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냥 따라할 때,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의 가짓수도 다양해질 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란 얘기인 거죠. 그냥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디스트리뷰터를 안 쓰니까 나도 안 써야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디스트리뷰터만 쓰고 템핑을 안 한다는데 그래도 맛있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 디스트리뷰터만 써도 맛이 잘 나올까? 디스트리뷰터를 써도 템핑을 안 해도 커피 맛이 내가 의도하는 맛이랑 비슷하게 잘 나오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연구를 해서 그 이유를 밝혀내고 내가 의도하는 커피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정답이야. 이걸 따라해야 돼. 이렇게만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커피를 물론 저도 이제 올해로 이제 24년 차가 됐는데 뭐 어디 가서 커피 잘한다는 얘기도 못 하고 많이 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커피 관계자들이랑 만나면 몰라.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 어? 최근에 이제 스페셜티 협회 관계자분과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엘살바도르랑 과테말라를 자주 가신대요. 뭐 자기 얘기로는 자기가 가면 참 대우를 잘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엘살바도르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느냐? 사실 엘살바도르 커피를 잘 몰랐는데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엘살바도르 생두를 사서 이제 GSC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사서 이제 로스팅을 한 50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50여 차례가 넘죠. 실제로는 생두를 보통 한 3kg 사면 한 클래스당 한 30회 이상은 하니까 한 두세 클래스만 해도 보통 한 100여 번 이상의 로스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음까지 하게 되면 뭐 거의 한 1000번 이상을 하게 돼요. 같은 하나의 생두를 가지고
뭐 로스팅도 한 수백 번 하고 시음도 한 수천 번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 로스팅 방 같은 경우에 오지게 커피를 먹어요. 정말 다양하게 먹거든요. 하리오로 먹다, 칼리타로 먹다, 또 분쇄도 바꿔서 또 먹다, 하여튼 종일 먹다 끝나요. 그만큼 이제 여러 번 먹는데, 근데 엘살바도르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제 입맛에. 그래서 저도 이제 엘살바도르 커피가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인터뷰 할 때 그분한테 여쭤봤죠. 엘살바도르 커피가 어떻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납품이 안 된대요. 다 이제 미국이 다 가져간답니다. 거진 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있는 선진국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다 이제 다 가져가니까 남는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나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품질이 좋은데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잘 모르잖아요. 예? 내가 뭐 뭘 알아. 내가 뭐 과테말라를 갔어, 엘살바도르를 갔어. 근데 이제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 친구는 아니죠. 사람들을 만나서 저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실제 시장이 이렇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현재 세계 커피 시장을 주무르는 이 나라가 SCA라고 하는 단체 아닙니까? SCA가 결과적으로는 SCAE와의 통폐합을 되면서 이제 SCA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이제 자기가 SCAE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SCA로 이제 합쳐졌는데 SCAE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사무적인 분위기가 좀 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SCA 쪽은 무조건 돈. 약간 좀 실익을 매우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세계 커피 시장을 이제 많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스페셜티 협회가 주도하는 커피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정말 많은 질 좋은 커피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대량으로 다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다양한 커피를 가져오는 거에 이제 한계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외국 농가들이 한국 커피 시장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빠른 시간에 빠르게 팽창해서 시장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담이 있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0톤 사줄게. 에? 우리가 뭐 한 100톤씩 사줄게. 뭐 50톤 사줄게.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얘네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이 나라가 50톤씩 사주겠구나. 좋은 가격을 쳐주겠구나. 라고 이제 믿을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얘네가 한 1, 2년 뒤에 미안해.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니네 생도 못 사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래처를 파기했어. 그럼 뒤늦게 우리가 이제 야 미국한테 가갖고 야 우리 것 좀 사줘 이러면은 미국이 야 너 니들 우리 배신했지 싼 값에 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처나 이런 거를 바꾸는 거를 그렇게 심히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다른 나라들이 보통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트코인 때문에 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더더욱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생두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뛰는 분들은 더 잘 아니까 저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참 모르는 영역이 많구나. 이런 생두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커피를 처음 할 때만 해도 K 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이 참 되게 유명했었어요. 한국 그레이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싸구려 생두만 사간다. 왜? 비싼 생두를 사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한국 커피 시장이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다 프랜차이즈 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비싼 생두를 사서 가공하지 않아요. 왜? 커피를 태워야 되는데 쓴맛을 내줘야 되는데 비싼 생두를 사서 태우겠어요? 당연히 싼 생두를 사서 태우겠죠.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가져가는 건 맨날 찌끄레기 별로 안 좋은 애들만 가져가는 거야. 응? 그런 것만 가져가니까 한국 애들은 질 낮은 생두만 사가는구나. 약간 이런 인식이 강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커피를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이 K그레이드란 말이 유명했었어요. 한국에서 파는 생두들이 질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커피 로스팅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한국에서 취급하는 생두와 그 가격대에 똑같은 다른 나라의 생두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비싼 돈을 주면서도 질이 떨어지는 생두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 만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국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뭐 1달러 하면은 줄 수 있는 거를 한국은 1.5불, 1불이래. 그러니까 10달러를 주고 사야 될 뭐 생두를, 어? 얘네들은 15불을 주고 산다고 한다든가, 이런 말이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생두 시장에서 있어서 한국이 아직 이렇게 좋은 생두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커피 리브레 같이 직접 생산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생두 품질을 평가하고 직접 사오는 업체들이 이제 좀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우리나라 생두 시장이 조금씩 더 변화가 돼서 좋은 품질의 생두를 더 조금 더 싼 가격에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소비자들도 양질의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도 품질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 이디야에서 먹는 아메리카노랑 지금 이디야 커피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프랜차이즈들조차도 품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싸구려 탄 맛에 그냥 뭐 탄 냄새나 나는 그런 커피가 아니라 그래도 먹을 만한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품질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소비자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좋은 원두를 쓸 일이 없죠. 아마 계속 쓸 거예요. 제일 싸구려를. 그런 면에서는 이 커피의 맛은 아직까지도 저는 적응이 좀 안 되는데, 물론 커피가 목말라서 먹을 때는 메가커피라도 주면 먹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질 좋은 원두를 많이 안 써요. 폴바셋 정도나 돼야 그래도 먹을 만하구나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아직까지 이제 품질 개선이 좀 뒤늦다고 보고 있는데, 점점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이 한국 커피 시장의 고급화의 물결에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커피를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이 한국에도 도래가 돼서 한국에서 커피를 좋은 걸 먹으려고 비싼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가라고 하는 그 정도의 돈을 주고도 좋은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 현장에서 뛰면서 솔직하게 이제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속이는 게 아닌 알고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제 방향성 자체를 이런 컨텐츠 산업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나이에 제가 현장에서 뛰면서 커피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50대 아저씨가 내려주는 커피 먹으러 잘 안 와요. 나처럼 인상 들어온 애들이 커피 내려주면 손님들이 다 나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은 애들은 그냥 말만 많이 하는 직업을 하는 거고, 이제 지금 커가는 이제 우리 후배들, 이런 친구들이 제대로 커피를 배워서 제대로 된 커피를 만들어 팔고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카페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래된 과테말라 안티구아가 더 맛있었다는 반전을 느끼면서, 이름도 없는 건데 티다 맛있네. 역시 잘만 볶아서 잘만 보관하면 맛있구나.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야, 이거는 웬만한 뭐 케냐 이런 거 다 저리 가라. 근데 과테말라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녹음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새해가 아마 이 방송 올라갈 때 되면 이제 설날 끝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합니다.
복을 많이 받은 것보다 복을 누리는 삶이 좋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누리시면서 가장 큰 행복은 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무탈하게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고민거리가 많이 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큰 행복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아프신 분들 만나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아예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 큰 탈 없이 잘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나옴으로써 그런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걸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여러모로 좀 이제 안팎으로 쪼임을 당하고 있는데 올 한 해는 그래도 좀 먹고 사는 게 나아졌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기쁨을 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